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정당 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새벽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후보 신청 공고를 내고 한덕수 후보 입당과 후보 등록을 마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막장이다, 정치 쿠데타다,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며 격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측이 다시 단일화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후보 교체 사태부터 정리하고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정을 넘긴 새벽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짜리 대선 후보 등록 공고를 냈고 그 사이 입당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밤중 돌연 후보 자격을 빼앗긴 김문수 전 후보는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원 위반이라며 당 지도부는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축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 사무실을 지키며 물러날 뜻이 없다고 시위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가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이재명을 막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우란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누가 잘못했든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마치 김 후보에 맞서 시위하듯 역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자신은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 여론조사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일 한덕수 후보 지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김문수 전 후보는 법원에 후보 자격 박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후보 교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후 직접 법원에 나와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예,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문수 전 후보는 법원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는데요. 김 전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앞서 김문수 전 후보는 오늘 낮 12시 반쯤 법원에 후보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내일 당장 후보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보니까 법원은 오후 5시 바로 신문기일을 지정해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당 지도부가 불법적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어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측이 다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는데 전해진 소식 있습니까?
예, 두 후보 측 대표들은 방금 전인 오후 6시 50분쯤부터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고요.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그간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요. 대선 후보 등록 전날 마지막 담판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데 동의하는지 모든 들을 대상으로 ARS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9시쯤이면 마무리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밤 10시쯤 회의를 열고 이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찬성 의견이 과반일 경우 내일 전국위원회와 지도부 회의를 거쳐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원 투표에서 한 후보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던 김문수 전 후보를 다시 대선 후보로 결정하게 됩니다. 김 전 후보 지지자들은 당사 앞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현장 중계 연결이 잠시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분명 김문수 후보였는데 자고 나니 바뀌어 있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무효로 선언한 건 오늘 새벽 1시쯤이었고 새 대선 후보로 한덕수 예비 후보가 등록됐다고 공지한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교체 과정을 송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준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을 넘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재선출 권한 일체를 당 비대위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07명 소속 의원 중 60명이 찬성한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김문수, 한덕수 양 캠프는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후보들 대신 측근들이 2대2로 나섰습니다. 1차 협상은 23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한 발짝도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대 무소속의 단일화이니 전 국민 여론을 반영하자는 김문수 측.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방해 투표, 이른바 역선택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무당 측만 조사하자는 한덕수 측. 다시 마주 앉아도 간극은 그대로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미리 권한을 넘겨받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무렵 회의를 열었고 새벽 1시쯤 김문수 후보의 당 후보직 선출을 전격 취소한 겁니다. 다시 빈자리가 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새벽 2시쯤 새 예비 후보들에게 등록하라고 공고했는데 주어진 시간은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후보 등록 마감. 등록자는 한덕수 후보 단 1명이었습니다. 당 선관위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등록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법원 가처분 결정부터 10시간, 김문수 후보직 박탈에서 한덕수 후보 등록까지는 불과 4시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대선 후보 교체는 마치 심야의 군사작전처럼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 새벽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시 대선 후보 등록 접수를 받겠다고 공고를 냈는데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32종의 서류를 준비해 국회로 직접 찾아와서 접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리 서류를 다 파악해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조건이었는데요. 이 시간에 딱 맞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등록을 마친 단 한 사람, 한덕수 후보였습니다. 이걸 과연 민주 절차에 맞다고 할 수 있을지 김민영 기자의 보도 보고 판단해 보시죠.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뒤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입니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토요일인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안에 국회 본관 228호, 즉 국민의힘 당 회의실로 찾아오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려면 외부인은 출입증이 필요한데 새벽 서너 시 출입증을 발급받고 사무실을 찾아오란 겁니다. 내야 하는 서류는 32종. 당이 제시한 신청서 양식, 자기소개서,
당비와 경선 후보 등록 기탁금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새벽 시간 32종 서류를 준비해 국회를 찾아갈 수 있는 후보가 있을지 사실상 한덕수 후보 한 사람을 위한 공고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는 미리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서류는 아주 일찍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절차 자체가 요식행위라며 한 후보 한 명만 등록한 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당원상 규상 필요한 요식행위로서 이 등록 기간을 정한 거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야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길 반복했습니다. 지난 7일 밤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생중계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이 선출한 김 후보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 어젯밤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잇따라 열고 두 후보의 단일화 시한을 자정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정까지 협상이 결렬되자 김문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새 후보로 한덕수 후보 등록을 강행했습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은 심야의 두 회의에서 모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심야 대선 후보 교체,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후보 약탈이라는 말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친한동훈계는 물론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일제히 심야의 대선 쿠데타라고 질타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격하게 반발한 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들이 새벽 3시 날치기 단독 입후보를 시켰다며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고 있다며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라며 비정상적으로 교체된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가세했습니다. 이재명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친윤계까지 이런 단일화는 감동이 없다. 두 후보가 합의해야 하지 않냐고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주말까지 국회에 나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 상황을 성토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입당한 분은 처음 봤어요. 입당한 지 하루 만에 대선 주자가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당 원로 김무성 상임고문도 비민주적 후보 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윤석열 지령을 받은 대선 쿠데타, 과연 고쳐 쓸 수 없는 내란 정당답다고 논평했고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밀어주기로 미략한 거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당한 후보 김문수 후보로부터 후보직을 강탈한 쿠데타이자 강탈극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친윤계를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까지 사실상 정치권 전체가 심야의 대선 후보 교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 중에도 당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가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애초부터 당내에 경쟁력 있는 주자를 키워내기보다는 외부 인사와 손잡고 쉽게 표를 더해보자는 정치적 계산이 앞섰던 건데요.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시작된 국민의힘 당 경선. 경선을 거치면서 후보들에게는 정책과 능력 상관없이 한덕수 당시 총리와 단일화에 응할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현직 총리였고 대선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한 총리와 가장 먼저 단일화하겠다고 나선 게 바로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시 외부 용병, 심지어 윤석열 정부 인사를 끌어와
쉽게 표를 합칠 정치적 계산만 한 셈입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단일화를 염두에 둔 선택의 후폭풍은 후보를 뽑자마자 닥쳐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느긋한 태도로 돌변한 겁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1시간 평행선 회담 생중계. 정당하게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 승리를 위한 당원들의 정당한 요구. 자신의 명분만 내세우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싸움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역시 고스란히 생중계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단일화로 마음을 굳힌 듯한 지도부와 단일화를 해도 자신이 할 거라는 김 후보가 정면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힘으로 후보직 교체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공식 후보 등록일 이전에 후보를 바꿔야 기호 2번을 쓰면서 당의 조직과 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야 0.1%라도 이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은 내일까지 등록해야 하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정치팀의 김민영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젯밤부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김문수, 한덕수 양 캠프가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죠. 어떻게 됐나요? 일단 우선 조금 전인 7시 45분쯤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마친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회담장을 나와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협상 결렬 수준이 아니라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나경원, 박대출 등 많은 의원들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걱정을 하면서 절반의 양보를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장치를 넣을지 여부인데요. 50%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넣고 50%는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 식으로 절반 양보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김재원 실장은 하지만 한덕수 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 문항이 들어간 거는 1%도 못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됐고 오늘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후보 측 캠프 정책 대변인도 나와서 입장을 전했는데요. 한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당원 의사를 묻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은 다시 결렬이 된 거고 이제 법원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해 보이긴 한데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어떤 상황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만약 법원이 김문수 전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 효력을 멈추는 결정, 그러니까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다시 인정해준다면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을지, 또 한덕수 예비 후보의 후보 등록은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극심한 혼란을 빚은 지도부에 대해선 책임론은 거세게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김 전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당원 투표, 당원조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후보 교체 의견이 만약 과반을 넘으면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절차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민영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져든 오늘 대통령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유세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이 후보는 국민의힘 사태에 대해 내란당이 내란 후보를 옹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지역 첫 일정으로 방문한 창녕, 연단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밤새 안녕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며 밤사이 대선 후보를 바꾼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경남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 처지를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가는 지역마다 당내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 내란당이 내란 후보를 옹립했다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는 그 집 하면 진짜 자꾸 웃음 나와요. 그 당이 아니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학창시절 후원자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도 만났습니다.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고. 네네네. 그 말씀이 참 맞으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일 꽃이라고 그러는 다수결주의인데 그게 무너지는 판인데. 김 선생은 평생 수백억 원을 기부하며 지역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 경남지사를 지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최근 통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두를 대표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전통시장을 찾아 농수산물을 구매하며 시민들과의 접촉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멸치가 엄청 맛있고 싸요. 이재명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아침 9시쯤 후보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북과 경남 헌지를 잇따라 찾은 이재명 후보는 강세 지역인 전남으로 이동해 지역 행보를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첫 미사에서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틀 만에 끝난 이번 콘클라베에 대해 교황 선출 과정에 참여한 유흥식 추기경이 선출 과정 일부를 전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화려한 장식의 복음서에 입을 맞추고 경배를 표한 교황 레오 14세.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Come successore di Pietro, mentre inizio questa mia missione di vescovo della Chiesa che è in Roma. 교회에 충실한 관리자가 되겠다며 강론을 이어간 교황은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부와 권력에 맞서겠다는 뜻도 밝히는 등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Non tanto grazie alla magnificenza delle sue strutture per la grandiosità delle sue costruzioni, quanto attraverso la santità dei suoi membri. 단 이틀 만에 4차 투표에서 막을 내린 이번 교황 선출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황 후보로도 거론되며 콘클라베에 참여했던 유흥식 추기경은 흔히 상상하는 투쟁이나 야합은 없었다며 비밀 엄수 서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징 있는 분이구나 했는데 벌써 두 번째 가니까 딱 더 말하자면 좁혀지는 거 있죠. 네 번째 가니까 좁혀지는 거 확 쏠려버렸죠. 레오 14세 교황의 첫 방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만큼 전례에 비춰 교황의 참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한이 성사될 경우 역대 교황 가운데 네 번째로 기록되며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성사되지 못한 교황의 방북도 자연스럽게 재추진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교황직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최근 격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오늘 오전 인도 비아스의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 기지 등을 공격하자 인도 정부군도 드론 등을 이용해 파키스탄 방공기지 4곳과 공군 기지에 반격을 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양국의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후 전방위적으로 밀착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일부 지역 마을 이름까지 북한군 파병을 기념해 변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참석해 화제가 된 러시아 전승절 기념 열병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북한군 장성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김영복 북한군 부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우크라이나 파병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보란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народ поддерживает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비슷한 시각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러시아 대사관 방문 소식을 전하며 동맹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현지에 북한군 기념탑을 건설하고 일부 지역의 이름도 북한군 파병을 기념해 변경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부인해오던 양측이 지난달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후 전방위적인 협력을 가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만강 자동차용 교량. 이 다리가 완공되면 무기와 인력, 물자 등 북러 교역의 상징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때마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찾아 더 많은 포탄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한 걸로 알려졌는데 추가 지원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듯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3차례나 초대형 방사포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무기 체계에 대한 생산 능력을 과시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개선 사항들을 발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완성도를 좀 높이는 기능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다음 달 북러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오는 9월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을 계기로 양측이 다시 정상회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한화가 33년 만에 11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폰세의 호투와 타선의 응집력까지 투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승리였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는 고척돔을 가득 메운 16,000명의 관중들 앞에서 예전의 한화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3회 1루 주자 심우준이 플로리얼의 단타에도 적극적인 주루로 3루까지 내달렸고 문현빈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파고들어 빠른 발로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최은성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보탠 한화는 주자가 득점권에 나갈 때마다 후속 타자들이 타점을 올리면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습니다. 8회까지 7대1로 앞서며 승기를 굳힌 한화는 9회에도 신인 이승현의 데뷔 첫 타석 3루타를 앞세워 2점을 더 달아났고 중견수 이상혁은 몸을 던지는 호수비까지 선보였습니다. 타자들이 힘을 내는 동안 최강 선발 폰세는 마운드를 지배했습니다.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워 삼진 9개를 잡아냈고 6이닝 동안 홈런으로 한 점만 내주며 키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한화는 투타의 완벽한 조화 속에 33년 만에 11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점만 나도 이긴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2위 LG는 삼성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1회부터 후라도를 공략해 대거 4득점을 뽑아내 결국 5대4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손주영은 6이닝 동안 3실점하며 시즌 4승째를 따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왓 그래비티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국제대회 우승입니다. 흥겨운 아파트 세리머니와 함께 경기장에 들어선 우상혁 선수. 2m 15, 2m 20, 2m 23! 그리고 대회를 주최한 카타르 바르심의 응원을 받으며 2m 26까지 모두 한 번에 발이 넘었는데요. 오늘 컨디션 정말 좋아 보이죠. 일본의 아카마스와 자메이카의 리처즈까지 단 3명만 살아남은 가운데 이제 2m 29에 도전하는데요. 1차와 2차 시기를 실패했지만 3번째 시도만에 2m 29를 성공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인데요. 두 경쟁자들의 실패로 우승을 확정한 우상혁. 멈추지 않고 2m 33까지 발을 높이는데요. 아쉽게 올 시즌 최고 기록에는 실패했지만 올해 참가한 4번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는 27일 구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육상 선수권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K리그에서 포항이 수원FC를 꺾고 리그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두 번의 골대 불운을 멀티골로 되바꾼 이호재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지난달 3골이나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던 이호재. 오늘은 마음 먹고 때린 슈팅도, 회심의 헤더도 모두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전반 41분 김인성이 엄청난 스피드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찰 준비를 하는데요. 한 발, 두 발, 슬로우 러닝인가요? 천천히 걸어가서 슛! 골문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뭔가 잘 풀리려나요? 후반 시작 39초 만에 오른발 터닝 슛! 환상적인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리그 6호 골로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호재 멀티골에 앞세워 포항은 리그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K리그2 김포 참지현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입니다.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오락가락 비가 이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했습니다. 오늘 황매산의 모습인데요. 흐린 하늘에도 울긋불긋 철쭉이 꽃대고를 이루고 있고요. 바람결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바람은 밤사이 잦아들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높아지겠고요. 광주와 대구도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쪽 지방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동해안에선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도, 청주 12도, 대구 1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 22도, 부산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초여름이 된 것처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전격적으로 공식 대선 후보 교체에 들어가면서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계엄 해제 투표에 집단으로 불참하고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고 파면에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단일화로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 과정의 끝이 바로 오늘 후보 교체 사태입니다. 누가 진짜 후보인지는 법원이 가리겠지만 누가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할지는 20여일 뒤 국민이 가릴 것입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